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입니다. 오늘 바둑은 신진서의 6연승 신화 제4국입니다. 이창호 구단의 상하이 대첩을 19년 만에 재현하면서 중국을 울려버린 그날의 이야기, 바로 제25회 농심 신라면배입니다. 이번 대회는 정말 드라마틱한 내용이 많았었는데요. 특히 두 명의 선수가 다 했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시얼하오와 신진서 구단입니다. 초반부터 중국의 시얼하오가 7연승을 기록하면서 폭풍 같은 기록을 세웠고요. 그 시점에서 남아있던 선수, 한국의 신진서 구단, 일본의 이야마 유타, 그리고 중국 기사 5명 전원 생존이었어요. 사실상 중국의 우승이 거의 확실시되던 중국의 동무대처럼 보이던 이 흐름을 신진서 구단 혼자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지금부터 신진서의 6연승 역전의 드라마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대국은 4국이에요. 시얼하오, 이야마 유타, 자오천이를 꺾고 3연승을 달린 신진서의 네 번째 상대는 당시 중국 랭킹 2위 커제 구단입니다. 커제 구단이 거의 중국 랭킹 1위의 자리를 되게 오랜 기간을 차지했었는데 이 2024년도 드디어 2위로 내려가고요. 구찌아오가 1위로 올라섰어요. 자, 아무튼 이 커제 구단을 상대로 6연승 중이었거든요. 신진서 구단이. 그렇기 때문에 바둑 팬들 역시 이번에도 이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잔뜩 들어 있었는데요. 역시 결과는 신진서의 완승이었습니다. 커제를 어떻게 요리했는지 즐겁게 감상해 볼까요? 커제 구단 흑이고요. 신진서 구단 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좌하기 3-3 들어가서 3-3 정석을 하고요. 자, 젖히고 끊습니다. 자, 여기서 잡으니까 단수를 쳐요. 자, 이 끊어온 상황에서 지금 흑이 실전처럼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래쪽을 끊어가는 진행도 있죠. 근데 지금 아래쪽을 끊어가는 정석은 자,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잡고 단수 치고 나갈 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백이 세력이 하변 쪽이 아니라 좌변 쪽을 향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좌상기 쪽에 백의 눈목자 굳힘이 이 하변 아래쪽에 있는 백 세력과 시너지가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백의 세력이 만들어지는 거, 너무 단단해지는 게 흑의 입장에서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전 진행처럼 이걸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백이 단수를 치고 여기서 신진서 구단 보통 호구를 치잖아요. 호구를 안 치고 이 하변을 벌림을 합니다. 자, 무슨 뜻이었을까요? 자, 보통 이걸 지키는 게 정석의 마무리죠. 자, 그러면 이제 흑은 이 좌하기 쪽에 백 세력, 그리고 우하기 쪽에 흑의 귀구침, 양쪽의 단단한 모양들이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 하변 쪽을 흑이 먼저 선점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해서 백이 나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변이나 우변 쪽 넓은 자리들, 큰 자리 남아있죠.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우상기 쪽 걸쳐가면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신진서 구단의 작전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자, 지금 실전 흑이 단수를 치고 101점을 잡아요. 당연한 수순이죠. 근데 이게 지금 연구가 되어 있었어요. 자, 이 장면에서 흑이 이렇게 끊어서 한 점을 잡는 거는 아래쪽에 백의 이 공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백의 집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흑이 조금 별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흑의 최선은 뭐냐? 자, 백이 벌림을 했을 때요. 이쪽을 끊어가는 게 흑의 최선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두는 게 단 몇 집이라도 약간이라도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백은 붙여가지고 젖혀나가면서 같이 어려운 복잡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쩌면 신진서 구단은 이걸 원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커제 구단 이렇게 끊지 않고요. 왼쪽을 끊어가요. 왜냐면 사실 여기서 여길 끊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한 점 잡는 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원래도 이렇게 두는 게 맞고요. 자, 근데 아마 이게 신진서 구단이 이 포석 형태가 연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역을 갖다 붙여버리니까 오히려 이 백이 처음에 양호구를 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진행보다 승률이 조금 더 아주 미세하지만 약간 더 올라갑니다. 즉, 이 진행이 백에게 괜찮았다는 거예요. 커제 구단이 살짝 걸렸죠. 자, 그런 장면에서 이걸 붙이고 늘어줄 때 밀어가는 형태의 또 정석 진행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커제 구단 이 아래쪽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실전 진행 쭉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밀고, 자, 하변을 들어갑니다. 자, 보통 이 자리를 백이 밀고 올라왔을 때 여기 받아주는 게 가장 많이 두어지는 기본 행마죠. 호구치고요. 젖히면 뻗고 밀고 뻗고 밀고 뻗고, 아니면 뭐 더 젖힐 수 있으면 젖히고, 보통 이런 진행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백이 하변 쪽을 계속해서 두는 게 아니라 이 우변 쪽으로, 흙이 뭐 이런 데를 한 번 더 지켜버리면 집이 너무 크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을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위에서 다가오면은 아래쪽을 활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두 칸 벌림을 하게 되고 이 공간 안에서 살아가자 하는 거고요. 흙이 9번으로 밑에 쪽을 다가온다면 위쪽으로 벌려가면서 역시 쉽게 안정이 되겠죠. 아무튼 이 밑에 쪽을 갖다가 쭉 밀어서 약간의 세력을 만들어 놓고 우변 갈라치기로 흙의 집 모양을 이렇게 부셔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2번부터 6번까지 쭉 밀려버린 다음에 흙이 나중에 쳐들어가면요. 백이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붙여 뻗어가지고 이 백과 흙이 나가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백의 세력, 저 세력을 믿고 백은 더 강력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밭전자를 째더라도 백이 이걸 갖다가 쉬어가면서 오른쪽에 벽이 있죠. 2번, 4번, 6번 자리에 벽이 없을 때는 이런 10번 자리에 공격이 잘 안 되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강력해지거든요. 왼쪽, 오른쪽 전부 다 백이 강하니까요. 그래서 커제가 여기서 이렇게 실전처럼 바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을 받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이 우변 쪽을 다가서고요. 자, 여기 흙이 호구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단수셔서 나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집으로 손해고요. 또 뭐 이렇게 날일자 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당연히 이 우변 쪽을 다가와서 다음에 봉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흙은 이 봉쇄를 피해서 나가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우변에 다가온 백돌이 다음에 이런 데 들여다보는 것도 보게 되고요. 하면서 실리로 훨씬 더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 진행처럼 여기를 다가섰고요. 자, 붙여서 봉쇄를 피해서 나갑니다. 한 번 더 밀어주고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저런 붙이는 수법을 보통 코붙임이라고 하죠. 코붙임의 맥점이에요. 자, 저걸 붙였을 때 흙이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되냐? 아마 많은 분들이 보통 중급자분들은 이렇게 붙여오면 무조건 이거 젖히실 거예요. 이렇게 젖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젖히거나. 왜? 젖히고 뻗을 때 잡으면 되니까. 그쵸? 자, 아니면 또 이렇게 젖히고 뻗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면 되니까 이렇게 젖히는 수를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위로 젖히는 수는요. 백이 이걸 연결을 했을 때 단수치고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잡는 순간 요걸 끊겨서 중앙 쪽이 싹 다 막혀버리죠. 자, 그래서 위쪽을 젖힐 수가 없어요. 자, 또 아래쪽을 젖히는 거는요. 여기서 백이 한번 끊어줍니다. 그리고 흙이 잡을 때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변 쪽에 있는 흙들을 공격을 하는데 이 형태는 여기도 절대 선수, 여기까지가 선수가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단수를 쳐서 막아가는 걸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차하면은 하변 쪽이 그냥 이렇게 탁 흘러나가가지고 양쪽이 다 어떻게든 막 다 타개가 됐어요. 나중에 이 왼쪽을 갖다가 틀어 막으면서 이렇게 모양을 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 집 조금 더 늘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젖혀가게 되면 오히려 활용도를 더 많이 당하게 되기 때문에 흙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수는 그냥 잡아주는 게 정수입니다. 자, 실전에도 당연히 이렇게 뒀겠죠. 자, 그 다음에 백이 밑에 쪽을 붙여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커제 구단이 응수를 하지 않고 우변 쪽에 있는 백을 공격을 하게 돼요. 자, 왜냐면 붙였을 때 사실 이거는 당연히 받아주고 싶은 자리잖아요. 실제로도 받아주는 게 나쁘지 않아요. 붙이면 젖히고 젖히면 뻗어라. 그 다음에 흙이 약점 있는 것까지 바둑 격언처럼 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백돌이 약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흙들을 뭐 강력하게 공격하는 수단은 없어요. 이제 백은 이런 식으로 그냥 날일자로 나가거나 입구자로 나가거나 이런 정도인데, 이런 데 왔을 때 보통 여기나 이런 데 오게 되면 흙은 여기를 젖혀서 봉쇄를 피해서 나가야겠죠. 근데 저쪽을 나가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흙들이 좀 많이 몰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도 지금 이런 데로 뛰어나가야 될 거고, 이렇게 타고 나가는 백의 형태가 행마가 리듬이 딱딱딱 되게 예쁘게 잘 맞죠. 커제는 이 그림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보류하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우변 쪽을 먼저 한번 건드려 볼까? 이런 느낌으로 우변 백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크게 공격당할 돈은 아니죠. 자, 단수 하나 쳐놓고요. 밀고 나가고 호구 하나 친 다음에 젖힙니다. 자, 흑이 젖히니까 단수를 하나 치고요. 그때 단수를 치게 되는데 이러한 장면에서는 백이 행마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죠. 자, 실전처럼 단수 치고 호구를 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2번 자리 흑이 먼저 뻗어주는 게 약간 손해다 라는 느낌이 든다면 단수를 안 치고 그냥 뻗어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걸 그냥 뻗을지 단수 쳐서 호구 치는 게 더 좋을지 이런 형태는 상황마다 다 다른데요. 지금 장면에선 두 가지 방법 다 괜찮았다고 해요. 하지만 신진서 구단의 선택은 두텁게 모양 예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변 쪽 백흑 두 점을 공격하는 것과 그리고 이 아래쪽을 갖다가 확실하게 제압을 해 놓는 거 양쪽을 맛보기로 선택했습니다. 자, 실전 진행을 한번 볼까요? 실전은 여기서 이제 커즈 구단이 이 밑에 쪽으로 한번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왼쪽을 막을 수 있어요. 젖히고 이을 때 그냥 이어주면은 비슷한 진행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뛰어나가는 전투가 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 진행처럼 여길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슷합니다. 흐름은 이렇게 막아주면은 어차피 위쪽을 틀어 막으면서 두텁게 정리하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돼요. 대신에 이제 백이 우변 쪽에 있는 흑 두 점을 공격하면서 흑집을 부시겠죠. 자, 흑이 7번으로 꼭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이 우변으로 손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커즈 구단의 선택은 자, 밑에 쪽을 막기 전에 여기를 먼저 들어갔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신진서 구단이 이 왼쪽을 그냥 두텁게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흑이 이걸 활용을 하고 이 입구자 한 방으로 오른쪽에 있는 백돌 넉점을 다 잡았는데 정말 크죠. 정말 큰데 이 진행이 이 결과가 백이 약간 이득을 본 결과로 나옵니다. 즉 여기에서 흑이 여기를 쳐들어가고 후수로 이걸 먹은 건데 그걸 후수로 먹는 것보다 이 아래쪽에서 이 왼쪽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선수 잡아서 우변 쪽을 갖다가 선점하는 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백이 약간 조금 백이 흐름이 좋거든요. 약간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팽팽한 바둑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 여기서 이 아래쪽을 들어가서 백이 왼쪽을 정리를 하고 흑이 마무리를 하고 백이 선수를 잡는 바람에 우변 쪽에서 흑이 아주 탈탈탈 털려 나갑니다. 자, 진행을 볼까요? 자, 흑이 이제 모자를 씌웠고요. 이걸 붙여서 당겼어요. 자, 이 장면에서 흑이 약점이 있죠. 하지만 그 약점을 지키기가 어려운 게 이걸 지켜버리면은 이 오른쪽 두 점이 너무 크게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커즈 구단 이렇게 젖혀갖고요. 자, 백이 하나 끊고 늘어줍니다. 자, 잡고요. 단수 치고 이제 귀 쪽도 살려가야죠. 한 칸 뛰니까 요거 하나 밀어주고요. 자, 이제 백은 거의 다 살아있어요. 요거 한 점도 잡았고 오른쪽에서도 어느 정도 한 집은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밀고 나가면서 우변에 있는 흑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어요. 자, 흑이 한 칸 뛰어서 또 요런 자리를 이제 백에게 빼앗기면은 저 상변 쪽으로가 딱 막히잖아요. 실리로 손해가 되니까 커즈 구단 계속해서 버티는 거고요. 자, 이때 한 칸을 뛰면서 계속 괴롭힙니다. 자, 흑이 뛰어나가니까요. 요걸 붙여서 더 이상 나오지 마라 해서 막아가고요. 호구 치고 치받고 이어주고 자, 흑이 이렇게 호구 치면서 모양 잡을 때 상변 쪽에 집을 확보를 했어요. 자, 지금 백이요. 이 우변 쪽에 있는 흑돌을 요거를 공격을 하고 있죠. 근데 공격을 하면서 이 돌을 잡지는 못해요. 하지만 공격의 목적은 항상 이런 거예요. 이런 돌을 공격하면서 백이 지금 이득 보는 거 뭘까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이렇게 집을 자연스럽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돌을 공격할 때 이렇게 살살살 몰아가면서 내가 집을 짓고자 하는 그쪽 방향에 내 돌이 이렇게 땅땅 오게 된다면 집을 공짜로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이런 공격 방법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공격의 목적은 잡는 게 아니다. 공격의 목적은 집을 자연스럽게 짓는 거다. 이거요. 자, 실전을 보겠습니다. 실전은 이제 흙이 계속해서 뛰어나가고요. 자, 이때 백이 이 아래쪽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제 실전 진행을 좀만 더 먼저 보면은 이걸 뛰니까 흙이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늘었어요. 왜 여길 받지?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장면에서 백이 둘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실전처럼 이렇게 먼저 뛰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앙 쪽을 붙여서 늘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은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어주겠죠. 그때 여기 지금 여기가 끊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이 타고 나오는 백돌도 아직 완벽하게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밀어가면서 이 흙 두 점을 약하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백이 강해지면은 이 위에 있는 흙돌도 아직 약하죠.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 한정 흙이 이제 요걸 갖다 치고 나가면서 두기가 조금 불편해지잖아요. 흙돌들이 단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1번과 3번으로 뻗는 순간 중앙 쪽이 어느 정도 약간 막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실전처럼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받아주면은 요 끝내기로도 이득을 보고 요것까지도 더 활용을 해버리니까 흙의 입장에서 기분이 너무 나쁘죠. 자, 그래서 커제 구단이 신지서 구단은 일단은 실리로 조금 더 이득 보자 했는데 커제 구단 중앙 쪽으로 손을 돌렸고요. 이때 한 칸 띄었어요. 자, 찌르니까 찝습니다. 자, 이어주면은 백이 지금 넘어가죠. 그래서 이걸 젖히면서 백도를 잡자고 했는데요. 제가 실전 진행을 먼저 좀만 보여드릴게요. 맞고요. 이을 때 끊습니다. 자, 양단수를 쳐서 따내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백이 연결하려고 들어갔는데 흙집을 부시려고 들어갔는데 어차피 다 죽었죠. 한 게 없어요. 여기까지 선수 활용이 되거든요. 선수 활용은 되는데 백이 어차피 죽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뒀지? 라고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걸 설명을 좀만 드릴게요. 자, 이 장면에서 실전은 이제 여길 찝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주면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거. 이거니까 커제가 여길 먼저 젖힌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다 잡혔죠. 그럼 1번으로 이걸 찝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되지 않냐. 찌르면 맞고 치면 있고 이거에 붙여도 단수를 치는 게 있으니까 이거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넘어갔을 때 흙에 바로 갖다 붙입니다. 자, 이걸 찝으면은 단수를 치고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까지 칠 수가 있나요? 그쵸? 여기까지 치고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이 일단 막혀요. 그러니까 끝내기 조금 한 거예요. 자, 근데 요걸 갖다가 만약 이렇게 막아가면요. 단수를 치고 여기를 찔렀을 때 막을 수가 없어요. 그쵸? 약점이 생기니까. 후퇴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끊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백이 넘어는 가는데 문제는 이 흙이 늘어주는 거 해가지고 지금 중앙 쪽 두 점이 끊기면서 여기가 갑자기 새까매져요. 오른쪽 살아가고 여기가 흙집이 돼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끝내기 조금 하는 것보다 실전 진행처럼 신진서 구단은 여기를 끊어서 쪼여 붙이는 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실전 진행을 보시면은요. 자, 쪼여 붙였죠. 쪼여 붙인 다음에 요런 자리들이 또 선수 활용이 돼요. 왜? 자, 흙이 중앙 쪽을 치고 나오면은 따내는 게 선수가 되니까 이걸 뚫었을 때 흙 두 점이 잡혀요. 그래서 1번 자리 한 칸을 톡 뛰게 되면은 흙이 여기를 받아줄 수밖에 없고요. 그때 늘어주면서 역시 중앙 쪽에 있는 흙 두 점을 또다시 끊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중앙 쪽에서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사석 작전을 펼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 장면에서 백이 밑으로 넘어가면 집으로는 조금 더 이득을 볼 수가 있겠지만 그 그림은 실리로만 약간 이득을 보는 끝내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찝어가지고 확실하게 사석 작전을 해버렸던 거죠. 자, 결국 여기 백이 있고 따내고요. 백이 요 위쪽에 있는 흙돌을 조금 더 공격을 합니다. 흙이 약점을 지켜주고요. 왜냐면 여기서 백돌이 좀만 더 강해지면은 백이 여기를 톡 끊어가는 수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흙이 약점을 지켰고요. 이때 하나 밀고 나갔을 때 원래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받지를 못했어요.
커제가 아까 백이 활용하는 이 자리를 갖다가 둬버립니다. 사실 여기는 이거는 단수 맞기 싫은 자리거든요. 이건 무조건 뻗어나가고 싶은 자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아프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석점이 계속해서 또 곤마가 돼버리니까 얘 위에 있는 흙들도 수습을 해야 되고 요 가운데 있는 세 점도 수습을 해야 되니까 이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걸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전 진행은 이걸 둬서 이 자리를 단수를 맞아버렸는데 그래도 지금 안 그래도 흙이 바둑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걸 단수를 맞아서 중앙 쪽에 백이 너무 단단해진다. 바둑이 사실상 여기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차피 흙이 뭐 불리한 바둑인데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건 뻗고 그 다음에 싸움을 했어야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근데 커제 구단이 어쨌든 살짝 겁을 먹었던 걸까요? 신지서 구단한테 6연패 중이었거든요. 자, 그랬더니 이걸 찌려고 단수를 치고 이 때쯤에 이제 백의 승률이라기보다는 백이 한 4집에서 5집 정도 앞서 나가는 그러한 바둑이 되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요 흙이 중앙에 있는 흙들이 지금 약하니까 백이 너무 좋죠. 자, 흙이요. 요거를 타개를 해 나가게 되는데요. 하나 찔러 넣고요. 자, 신진서 구단 계속 공격하지 않고 일단 지켜요. 그래서 좌상기 쪽 눈목자 굳히면 원래 약간 뒷맛이 있는 공간들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안 둔다 하면은 이 좌상 귀 쪽 눈목자 굳힘 형태만 보면은 요런 데 붙여갖고 활용하는 수단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치중을 들어가면서 살아가자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를 먼저 갖다 붙이는 방법들도 있죠.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막으면 또 이렇게 젖혀가면서 뒷맛이 원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오른쪽에서 타고 나온 이 흙들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그런 뒷맛들을 아예 이렇게 지켜버리면서 완벽한 흙 백집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흙에게는 살아가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커제 구단 안 되는데 하면서 요거 하나 단수 쳐놓고요. 들어가는데 받아주니까 더 이상 움직이질 못해요. 이거 살아가자고 바깥에 백이 단단해지게 되면은 요 가운데 있는 흙이 좀 많이 위험하겠죠. 원래는요, 이러한 장면에서 흙이 이제 만약에 요 백돌이 없다면은 흙이 어떻게 하냐면 붙이고요. 막을 때 끼워 이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약점 지키겠죠. 그때 틀어 막아서 백의 약점을 노리고요. 백이 호구를 칠 때 그때 여기서 한 번 더 젖혀서 이어주면은 흙이 쉽게 살아가는 모양이에요. 원래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운데 요 중앙 쪽에 백돌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었을 때 일단 여기는 똑같이 이어줄 거고요. 틀어 막았을 때 굳이 여기 지킬 필요가 없죠. 저 상변 쪽에도 백이 단단하기 때문에 흙이 살기가 어려워요. 끊어봤자 이렇게 몇 번 밀고서 막아버리면 그만이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설령 어떻게 해서 뭐 백이 이렇게 하고 흙을 살려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단수 치고 나갔을 때 지금 흙 한 집도 없거든요. 이것도 문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흙이 저 좌상계를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실전 여기를 뒀고요. 백이 요거 쪼여 붙이는 거 선수 활용하고 한 칸을 띱니다. 자, 이 장면도 좌상기 쪽 흙 한 점 움직이는 거 겁난다면 그냥 이렇게 가만히 받아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두텁게 두셔도 돼요. 하지만 신지서 구단 단 한 집이라도 약간이라도 더 괴롭히자 하는 느낌으로 여기 한 칸 띄어가고요. 찌르고 갖다 붙이니까 이어주고 자, 밀고 나가고 계속해서 쭉쭉쭉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결국 백이 이제 좌상기, 상변부터 좌상기까지 다 집을 접수를 했고요. 요 흙과 백이 이제부터 끝내기에 돌입을 하는데 결국 끝내기에서 커제가 신진서 구단을 따돌리지 못했어요. 한 4집에서 5집 정도, 지금도 한 5집 정도 백이 유리한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끝내기를 하면서 신진서 구단이 그냥 조금 스무스하게 되게 편안하게 둬요. 어차피 바둑이 지금 많이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결국 257수까지 가는 접전 끝에 자, 끝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갑니다. 결국 100의 2집 반승으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신진서 구단이 커제를 꺾어내면서 결국 이 농심배 4연승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중국 기사 딱 2명이 남아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 커제를 상대로 지금 7연승 중이에요. 그리고 상대 전적은 12승 11패를 만들어버리면서 역전을 시켰고요. 그리고 농심배에서는 본선 14연승이라는 기록까지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남은 상대는 중국 랭킹 1위 구찌아오, 3위 딩아오 딱 2명이 남아 있습니다.